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공공배달앱 개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전국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 예산을 재난기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기초의회는 해외 연수 예산 반납에 소극적입니다. 전남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될 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지원 금액이 거주하는 시군마다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관을 앞둔 광주 전일빌딩 245 전시관의 전시 내용에 오류가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개관 전까지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즘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거나 또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중소상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그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에 한 중국 요리 음식점.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코로나19로 주문량이 기존의 50%까지 늘었지만 음식점 사장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너무 많아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사를 해도 진짜로 너무너무 제자리에서 맴돌고 지금 재료대야 뭐야 전부 예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데가 잘하고 있어도 배달앱이 아니면 주문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매출액의 10%가량 되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은 공공배달앱 개발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인천 서구는 지난 1월부터,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공공앱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고 서울과 다른 지자체에서도 앱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좀 과도한 중개 수수료, 광고료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공적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 얘기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와는 대조적으로 광주시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중소상인 연합회 차원에서 앱 개발에 착수한 데다 공공부문이 민간 영역에 발을 들이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장기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제로 배달앱을 거의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그 구축 상황이 봐가지고 이제 앱을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데 적잖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당장 공공앱 개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전남에서 긴급 생활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한 지자체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인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면서 읍면동 사무소 창구마다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이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신청하러 왔습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 생활비는 전남도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건강보험 정보자료 일선 시군에 제공하고 또한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서 상품권 확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도민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신속히 지급. 전남형 지원금과 별개로 자체 지원금을 마련한 지자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만일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전남형 긴급 생활비와 정부의 재난지원금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암군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의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전에 미리 안을 만들어 놓되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거를 수령이 될 수가 있어요. 전 국민에게 10만 원 정도. 그러나 지자체마다 재정 사정에 따라 중복 지원 계획이 달라 논란입니다.
자체 지원금 계획을 발표했던 여수시와 화순군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계획에 따라 지급 기준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남형 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내리쬐는 볕은 따스한 봄볕인데요. 바람은 한겨울에 불 법한 매서운 칼바람입니다. 어제부터 강풍이 불면서 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서해안과 전남 일부 내륙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초속 9에서 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 특보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되겠지만 내일까지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고요.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맑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3월 초순에 해당하는 날씨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도 쌀쌀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낮부터 꽃샘추위가 한 발짝 물러가겠습니다. 토요일이면 2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개관을 앞둔 전일빌딩 이사호의 전시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빠져있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과 광주를 알릴 상징적 건물인 만큼 개관 이전에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 사격에 탄흔이 남은 전일빌딩 10층 전시관. 헬기 사격이 있기까지를 설명한 타임라인에 5월 19일 계엄군의 최초 발포일이 빠져 있습니다. 계엄군이 시민군을 쐈다는 것을 설명하는 전시에는 당시 11여단 군인의 말이 인용됐는데 이 군인은 현재까지도 인터넷에서 5.18이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리모델링된 전일빌딩에 백미를 수 있는 헬기 사격 전시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빠지고 들어가지 않아도 됐을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또 공식 문건이 아닌 일부 언론 기사들로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약간의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착오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좀 보완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광주시는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5월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가 전시 내용을 전부 감수했지만 보기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기에 오는 4월 말 개관 전까지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개관 이후에도 5.18 진상이 새롭게 밝혀지면 전시관에도 즉각 반영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논란이 없도록 저희가 재구중을 거쳐서 그 향후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8의 참상을 알릴 상징적인 공간이 될 전일 빌딩인 만큼 개관에 앞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을 중심으로 경찰의 시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조명한 안병하 평전이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평전에는 안병하 치안감이 전두환의 만남 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과 1980년 5월 21일 경찰 철수 과정에 숨겨진 이야기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치안감은 5.18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으로서 시민들의 희생을 우려해 시위 진압 경찰관의 무기 사용과 과잉 진압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두환이 광주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월 단체가 전두환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18 부상자회 등 5월 단체는 오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의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이를 위해 광화문 전두환 동상을 옮겨와 법원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 예산을 반납해서 재난기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해외 연수를 포기하겠다는 의회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 군의회가 최근 의원 간담회에서 올해 해외 연수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 연수를 위해 세워뒀던 예산 2천만 원은 전액 반납합니다. 조만간 있을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외 연수 예산을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뜻으로 우리 다 같이 의원님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8대 강진군유회는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뒤 단 한 차례도 해외 연수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연례 행사 같은 해외 연수를 강행해 외유성 논란을 자초하는 것보다 국내 선진 사례부터 배우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보고 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그러나 우리가 의원들이 우리 안에서 또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대구와 경북, 충북 그리고 최근 전북의 광역기초의회 등 전국에서 해외 연수 예산 반납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그러나 강진군유회, 무안군유회, 구례군유회 등 기초의회 며칠 빼면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시민단체와 경제계 등 광주 지역사회가 광주형 일자리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대표자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 이용석 광주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노사 상생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광주시와 노동계가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틀 안에서 대화회장이 열리길 바란다며 노동계 대화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스포츠를 기다려왔던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프로야구 개막이 5월 5일로 확정됐습니다. 개막 이후 상당 기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막을 앞두고 기아가 어제 삼성을 상대로 첫 무관중 연습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겨울에 몸을 웅크렸던 호랑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상황 때문에 예년과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응원가를 외쳐줄 팬들은 텅 빈 관중석을 앞에 둔 채 펜스 너머에서 아쉬움을 달래야 했고 심판진은 혹시 모를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둘렀습니다. 난생 처음 펼쳐지는 경기장 상황이 어색하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 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선수들 최대한 집중해서 좋은 플레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을 비롯한 기아의 코칭 스텝은 개막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될 무관중 경기에 초점을 맞추며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꾸준한 야구를 팬들에게 선보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Of course, we would love to make the playoffs. Everybody would. But the first goal, the foremost goal, is to be consistent in the way in which we play. 삼성과의 첫 연습 경기를 2대4로 패한 기아는 앞으로 하나와 NC를 상대로 3차례 더 연습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이곳 챔피언스 필드에서 키움을 상대로 역사에 남을 무관중 개막전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일상생활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방역 체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설별 방역 계획을 공개하는 한편 개인 5대 방역 수칙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데요.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일부 방역 수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홍관희 공인노무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발표된 이 개인 5대 방역 수칙이 어떤 건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난 4월 12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생활 방역 체제 전환을 논의하면서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 5대 수칙을 말씀드리면 1수칙은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쉰다. 2수칙은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3수칙은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린다. 4수칙은 매일 2번 이상 환기를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한다. 마지막 5수칙은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얼핏 듣기에는 적절한 조치들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네, 직장갑질 1구에서는 어떤 점에 특히 주목을 했을까요? 저희 직장갑질 1구에서는 지난 4월 14일부터 3일간 대한민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장인들의 휴가 및 병가 실태 파악을 통해서 현재 이 정부의 방역 지침 중 제1수칙, 그러니까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쉰다,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조사 내용으로는 유급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그다음에 유급병가 제도, 그다음에 생활방역 행동수칙, 그리고 네 번째로 상병수당 등이었는데요. 응답자 특성으로는 상용직이 약 54%였고 비상용직이 약 46%였습니다. 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직장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사 결과를 요약하자면요. 연차 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유급병가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존재하는 것보다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직장 분위기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가 밝힌 생활방역 지침 제1수칙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만약 생활방역 행동 지침이 무급일 경우에는 출근을 하겠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연차나 병가가 있어도 이걸 실제로 쓰는 것은 또 다른 분위기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어땠습니까? 유급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인원 중에 이 고용 형태별로 상용직, 비상용직을 나눠봤을 때요.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그 휴가상이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더 많았고요. 네. 응답자 42%가 연차 사용과 별개로 유급병가 제도가 몸이 아플 때 존재한다라고 답했는데 이 중에 상용직은 절반가량이 존재한다는 거였고 비상용직은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분위기와 코로나19 확산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상용직, 비상용직을 불문하고 70% 이상이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일수칙, 이 생활방역이 필요한다 하면서도 무급으로 쉬면 출근한다는 답변이 35%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직장 분위기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인식들까지도 잘 수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우리 노무사께서는 생활방역 수칙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마스크 소독제도 없이 일했던 콜센터 상담사나 보호장보 없이 환자를 돌봤던 요양보호사가 있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미화원 역시 보호장비 없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폐기물을 치웠었거든요. 즉 이게 개인 의지만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득 보존이 되어야 아파도 쉴 수 있는 것이고요. 노사협상이 있어야 사업장 내 거리두기가 가능한 것이죠. 정부는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침과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원청과 하청을 가지 않는 것이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상병수당이나 유급병가 제도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관희 공인노무사와 함께 방역수칙의 실효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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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던 외국인 4명이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9일 20대 외국인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 31살 A씨 등 4명을 사흘 만에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성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던 B씨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자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금전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4살 이모 씨는 과거 지인인 60대 여성이 5천만 원을 빌려갔다가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또다시 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에 음독을 시도했던 이 씨가 건강을 회복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예금과 적금, 중도 해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 해지 액수는 957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7억여 원이 늘었고 적금 해지 액수도 47.7% 증가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올 1월에는 예금 해지 액수가 지난해보다 27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예적금의 해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능률협회가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서를 광주은행에 전달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는 어제 광주은행 본점에서 인증식을 열고 지역 내 탄탄한 영업력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돋보여 광주은행을 3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능률협회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전국 11,800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파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프로축구 광주FC가 역대 베스트 11을 팬투표로 뽑기로 했습니다. 광주FC는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팬들이 직접 선정하는 역대 베스트 11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팬투표는 오는 27일 정오까지 광주FC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서구 금호 2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인 금호 2동과 나머지 8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호 2동은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고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흡입 매트와 에어 샤워 등을 설치하고 억제제를 뿌리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고민해보는 지구의 날, 광주에서는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SNS 계정에 음식물 남기지 않기, 쓰레기 분리배출 등 환경을 위한 행동을 사진으로 남기고 관련 키워드들과 함께 다음 참여자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행사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참여한 사람 중 100명에게 사회적 경제기업 카페 쿠폰 10,000원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장애에 대해 얼마나 차별 없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차이는 존중하고 차별은 내려놓는 생각과 일상을 주제로 수필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수상작은 가을에 책자로 배포되며 상금과 상장도 수여되는데요.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관련 서식과 함께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 제출하면 됩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 소장된 유물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관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고려인 자료 수집자 김병학 씨와 만나 이민사 등 2만여 점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고려인 소설과 희곡, 고려극장 사진첩 등이 국가 지정 기록물로 등재된 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고려인 마을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료 분류가 늦어지고 있었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립예술단체들의 공연을 안방에서 감상하는 유튜브 생중계 공연 안방예술극장. 오늘은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 광주시향은 오보에, 클라리넷 등 목관악기 특유의 따스한 소리를 전달하고요. 오후 3시에는 시립합창단이 사랑 그리고 봄이란 주제로 공연을 이어갑니다.